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세기의 대관심사 빅 이벤트 바로 미 대선이죠.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행위들 중에요. 전쟁 터졌다. 큰 전쟁 터졌다. 다음으로 큰 뉴스가 바로 미국 대선인 이거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엄청난 어떤 변화도 이렇게 수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빅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미국 대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누가 되느냐? 뭐 트럼프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동향도 그렇고 특히 지난 TV 토론이 결정적이다. 1차 TV 토론에서 원사이드하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트럼프가 이겼다라기보다는요. 바이든 쪽에서 그냥 자멸했죠. 뭐 스스로 그냥 붕괴하고 말했습니다. 몰락했다. 너무도 노쇠한 게 다 드러났고요. 인지 능력까지도 의심이 지금 되고 있고 혹시 치매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의심도 들어가고요. 도저히 이제 한 나라에 이제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을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 늙었다, 노쇠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것은요, 지금은 기이한 게 공화당 진영에서는요, 오히려 조용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크게 이제 언급을 안 해요. 지적 잘 안 합니다. 놀랍게도 민주당 진영 안에서 자기 진영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뻔합니다. 이들어가면 진다라는 거죠. 정권을 트럼프에게 다시 넘길 수 없다 이겁니다. 트럼프는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비호감도가 1위인 인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호감도 1위. 그렇지만 열렬 지지층 크기로는 정상급이에요. 이 트럼프는. 극단적으로 호가 갈리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안에도 이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집니다. 트럼프를 이제 이 우파에서는 이재명 같은 그런 스타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완전 막사니 같은 뭐랄까요? 굉장히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뭐 좌충우돌, 뭐 럭비공 같은 그런 인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잘못 본 겁니다.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가로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엄격한 교육을 받은 그런 환경에서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스타일이 다소 공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그런데 트럼프의 장점 많거든요. 트럼프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때는 그 나름으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위 이제 기독교 정통 파들의 그 입장들이 있잖아요. 와스프라고요. 거기에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비슷한 어떤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거나 철학도 공유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통 기독교, 미국식 정통 기독교, 청교도 정신 그런 것이 이제 그 밑바닥에 이제 깔려 있죠. 그리고 와스프 하면 이제 화이트 그리고 또 앵글로 삭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교회의 어떤 그 교리 그리고 정신 그것과 이제 결부되어 가지고 미국 백인들 그리고 미국 정통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역대 가장 압도적인 어떤 그런 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안에서 극단적으로 호가 이렇게 갈리고요. 민주당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여기를 트럼프를 그냥 악마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극단적으로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트럼프는 이재명 같은 스타일로서 절대 안 돼라고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계속 뭘 더 뜯어낼 것이다. 뭐 미군 주둔비를 또 엄청나게 또 올릴 것이다. 우리한테 이제 부담되는 인물이다. 무역하는데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돼. 보호무역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수출도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봐서는요,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국에도. 특히 조선일보라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요, 트럼프 기사가 나오면은 그 밑에 달린 댓글 한번 읽어보십시오. 트럼프 싫다가 한 70, 80%야. 좋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전 세계를 일종의 거대한 어떤 딥스테이트, 음모설, 이걸로 이제 보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제 그 딥스테이트가 있는데 이들이 악마의 세력, 사탄의 세력인데 그들과 맞서는 인물로서 이 트럼프가 정의의 이제 화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어야지만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낼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악의 축들을 괴멸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도권에서 인정된 주장이 아니고요.
전 세계 음모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음모술 중에 1번이 바로 그거죠. 딥스테이트죠. 자, 그걸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음모가 아니에요. 음모술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현재 상황이고 큰일 났다. 트럼프가 안 되면 막 큰일 난다 이런 식이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반기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유럽에서도 트럼프를 원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평양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어쩌면은 중국까지도 포함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조금 빼겠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이제 오히려 이상하게 트럼프를 반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김정은과 트럼프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 만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푸틴하고도 이제 미국과 관계가 러시아하고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진짜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수도 있어요. 바이든이 친중이라 그랬는데 실상 지난 이렇게 3년 반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친중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들이 원래는 트럼프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랬지만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면 중국의 입장은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비호감을 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런 속에서요. 트럼프가 지난 1차 TV 토론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그야말로 가히 이제 트럼프 대세, 어대터입니다. 어대터. 대한민국에서는 어대한이지만 여기는 어대터네요. 자,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났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요, 뭐, 정권 획득, 정권 탈환, 뭐, 이건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해서 제가 검색을 하나 해보니까, 뭐, 더더욱도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토론 승리의 힘인지,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법정에 가 있는 사건. 그것이 면책 특권이 이제 인정되면서, 무혐의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완전히 이제 트럼프에게 족쇄 하나를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이것은요, 트럼프의 이제 이런 어떤 대세론에 날개를 달아준 그런 행위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론 압승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언론도 있어요. 미국 대법원, 연방대법원입니다. 최종적인 겁니다. 재임적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에 해당된다라면서, 트럼프에게는 그것을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요. 신재생 에너지 주가가 트럼프 토론 압승에 약세를 띠고 있고, 그 반대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 산업들은 또다시 이렇게 폭등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좌파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TV 토론 압승 트럼프, 배터리 전기차에는 악재다. 이렇게 뉴스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유리해지는 판세, 미국의 국채금리가 13 BP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크게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1BP는요, 0.01%포인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13.6BP 뛰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약 한 1.36좀 되겠군요. 자, 국채금리가 이런 식으로 뛴다라는 것이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어떤 정책적, 정치적, 어떤 경제적, 그 차이에서 큰 어떤 격차를 보인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TV 토론 압승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트럼프 대세를 지금 꺾을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에게, 낭부가 된 요 소식을 조금 보고 넘어갈 거예요. 트럼프 토론 승리에 이어 면책 특권 인정받았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법무부의 선거인단 교체 압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리는 건 사실상 이제 불가능했었고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찬성 6, 반대 3으로 6대 3으로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에 대한 일부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의 수행에 있어서는
절대적 면책권을 갖고 있으며 그 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은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부 압박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부처 장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문의하고 보고받은 것이라 면책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정을 거부하라고 압박하고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는 하급심으로 보내 공적 행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선이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 속에서요. 지난달 27일 6월 27일 진행된 TV토론 압승에 이어 논란이 됐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죠. 그야말로 트럼프에게는 기호지세였는데 그게 날개까지 이제 달았습니다. 날개 단 호랑이가 바로 날개 단 호랑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독수리가 되겠죠. 미국의 국조가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에 새로운 어떤 엔진 추진체가 들어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트럼프 압도적인 대세가 지금 형성됐는데 거기에 더 좋은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죠. 그런데요, 호사다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 트럼프는 지금 이처럼 모든 게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만요. 바이든이 워낙 질이 멸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선수 교체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첫 TV 토론 조사 후에 로이터 조사 결과 바이든 트럼프 양자 대결 때는 40% 동률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그 대신에 이제 부동층이 많은 거죠. 20%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크게 신뢰성이 없는 그런 여론조사 같고 CNN 여론조사에서는요. 바이든 43, 트럼프 49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바이든이 무려 6% 정도 지잖아요. 미국 대선에서 6% 차이는 이건 극복할 수 없는 수치 정도로 이제 봅니다. 보통 1, 2%, 2, 3% 이런 차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금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바이든 교체론이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은 계속 나간다고 하죠. 특히 그 부인이 굉장히 의욕적이다 그래요. 영부인이 지금 바이든은 재선 나간다. 그리고 건강은 문제없다라고 자신이 이제 보정수표다라면서 오히려 영부인이 앞장서서 바이든 재선을 그냥 향해서 지금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걸 결정권은 결국 바이든보다도 그 부인이 갖고 있다. 영부인이 갖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그런 시각이죠. 그런데 말이죠. 어쨌거나 이제 선수 교체론이 민주당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렇게 지금 바꿔야 된다. 바이든 할배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분은 병원으로 가야 된다. 양로원으로 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트럼프의 상대가 만일에 지금 현재 부통령 흑인이 있죠. 여성 해리스. 이 해리스가 등판하면요. 불과 그 격차가 2%로 줄어버린다 그래요. 거의 초박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해리스는 딥스테이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도 위험한 인물이잖아요. 엄청난 또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 사실상 딥스테이트들 주장으로는 이 바이든을 조종하는 게 바로 이 해리스 부통령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도권 언론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아니니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밖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사람도 지금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근데 이 뉴섬은 트럼프와 붙어도 43대 48로 바이든보다 특별히 더 잘 싸우는 것이 아닌 게 지금 드러났고요. 그리고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과 트럼프의 대결을 시켜보면은 이때도 43대 47로 트럼프의 4%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밖에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이 사람은요 42대 47로 지고요. 전부 다 집니다. 전부 다. 유일하게 이제 동률로 나온 게 이 로이터하고 입소스가 지금 조사한 거죠. 로이터 하면 영국이잖아요. 입소스 여기도 이제 영국계 이제 여론조사 이제 세계적 기관인데 여기서만 40대 40으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나왔다. 아까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죠. 어쨌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어쨌거나 바이든한테 지금 가 있는 지지율 이상으로 크게 올리지 못한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그나마도 부통령 해리스가 좀 낫다. 이 정도였죠. 자, 그런데 놀라운 또 다른 뉴스 하나가 있는 거죠. 진짜 그 위험한 상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여론조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바로 오바마 부인 미셸 오바마입니다. 딥스테이트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오바마 부인도 여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마이클 오바마다 그러죠. 오바마가 대학교 시절에 만났던 친구죠. 친구인데 그때 옛날 사진 보면 그럴듯한 사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장 행세를 하고 있다. 지금도 남성인 상태로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론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너무도 충격적이라서 일반인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딥스테이트들이다라는 거죠. 클린턴도 뭐 그렇고 클린턴 뭐 부인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바이든도 그렇고 뭐 오바마도 그렇고 전부 이들이 딥스테이트에 지금 속한 인물들로서 세계를 사탄의 나라로 만들어간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거기에 오바마 부인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부인이 어쨌거나 그건 이제 음모론의 이제 이야기들이고 현실 사회에서 만일에 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장 강한 상대가 될 것이다. 예전에도 말이죠. 바이든이 재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게 논란이 있을 때도 바이든 대신에 이 미셸 오바마를 내세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죠. 흑인표 전체를 다 가져가고 거의 다 가져가고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다가 특히나 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이민 간 사람들은 대체로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요. 공화당보다도. 공화당은 아무래도 자국 중심 이런 게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긴다는 거죠. 완전히 이기는 보정수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셸 오바마 본인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 자신은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일관된 생각을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후보 교체 이게 불가능하지만은 않겠어요. 결국에는 최강 카드를 저들이 들이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미셸 오바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미셸 오바마가 나온다 하더라도 초박빙이 될 것이다. 결과는 트럼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 힘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 50대 50에서 서로 그냥 팽팽하게 누가 0.5를 더 가져가느냐 이 싸움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로 말이죠.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재선에 실패했을 때 부정선거 관련해서 엄청난 어떤 그런 이슈를 제기하고 그 진영 전체가 지지자들 중에서는 뭐 그야말로 거대한 어떤 그 혁명도 일으킬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법정으로 갔지만 아무것도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다만 한국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이 더 활성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뭔가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땀 흘리는 것은 뭐 충분히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정말 경의를 표할 일이지만 가능성 여부만 딱 따지고 보면 현실성이 있느냐 놓고 이제 생각해 보면 참은 갈 길이 멉니다.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노무현 당선 무효를 외치던 최우원 교수는 지금도 그 노무현 당선 무효를 외치긴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네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도 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사례뿐 아니고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트럼프가 1차 TV 토론에서 너무 크게 이겨가지고 본인이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 바이든이 몰락해가지고요. 자칫하면 선수 교체로 인해서 트럼프가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 팽팽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언론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네요. 흥미로운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리스냐 아니면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냐. 두 사람 다 여성이고 둘 다 흑인이죠. 야,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